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핀두오두오 홀딩스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업체고 공동 구매 방식으로 상거래를 많이 하게끔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좀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역시 핀두오두오 이 기업도 ADR 형식으로 미국 증시에 또 상장이 되어 있죠. 이 기업이 14%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 기업이니까 이 화폐 단위가 지금 위안입니다. 위안. 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6%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에 좀 미달했고요. 조정 EPS도 역시 전년 대비 42%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실적만 보면 예상치를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실적 자체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성장률은 매우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핀두오두오가 작년 10월 말부터 올 1월까지 거의 2배 넘게 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뭐냐면, 시장의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았고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 시장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업계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안에서도 알리바바와 핀두도, 그리고 이 JD.com, 얘들이 이제 대표적인 빅3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들인데, 아마 이 JD.com의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핀두오두오나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JD.com이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많이, 상품들의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맞물리면서 그냥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푼라커입니다. 이 기업도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했는데 5.7%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풋라커는 스포츠 신발과 의류 소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풋라커라는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나이키도 판매하고 요런, 우리가 딱 가면은 여러 브랜드들 신발 팔고 옷 팔고 하는 그런 소매 업체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조정 EPS 다 시장의 예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도 4.2% 성장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6.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4분기 실적은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가 왜 밀렸을까 봤더니, 자, 올해 이제 연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5.5%로 이제는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조정 EPS도 전망치를 3.35에서 3.6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예상 눈높이에 맞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 여기 이제 CEO가 바뀌었습니다. 신임 CEO인데, 이 메리 딜론이라는 여성 CEO인데 올해는 리셋에 해다라고 좀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풋라커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나이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나이키 의존도를 좀 낮추는 등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부진한 매장은 그냥 아예 폐쇄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기술에 대한 투자 많이 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 약간 기분 좋게 또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임금도 더 높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라던가 수익성에 대한 전망치 낮출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당장의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구조조정 이야기를 또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얘들이 한 18,000명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9,000명을 또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그런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봤더니 클라우드 부문.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기사화가 된 건 아닌데 이 클라우드는 그래도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게 약간 좀 갸우뚱하죠.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인사팀이나 뭐 이쪽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지난번 1차 구조조정 때도 여기에서 꽤 많이 감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추가로 더 뺀다는 거고요. 광고 부분 그리고 이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이 요 트위치인데 이것도 아마존이 인수한 업체인데 이 성과가 별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력을 많이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단기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 그래서 비용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좀 불가피하다라고 했고 우리 올해의 목표는 정말 날렵해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말만 하더라도 직원이 약 80만 명이었는데 이게 2년 정도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에 잘 됐었으니까 그때 인력을 거의 2배, 2년 동안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많은 직원들을 같이 가기에는 좀 무거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이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은 꽤나 호재로 좀 받아들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마존은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조조정 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냥 뭐 전반적인 그냥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뭐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뭐 이런 멘트와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마존은 오늘 뭐 이슈를 좀 소개해드린 측면에서 특징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3.6% 상승을 했는데 뭐 컴퓨터나 주변 장치들 판매하는 업체로도 유명하고 뭐 이렇게 뭐 솔루션도 제공하고 해서 뭐 그냥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규로 매수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도 43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6개 분기 동안에 PC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어떤 주기로 봤을 때 수요가 부진했다가 회복되는 이 주기가 한 4개 분기에서 6개 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6개 분기 동안 계속 수요가 부진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설 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델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수요 부진이나 이런 걸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되고 있어서 이 기업 지금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